네, 시청자 여러분, 두 번째 코너는 디스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당의 대변인들이 각 당 또는 정치권에서 나온 적반하장 아주 어이없는 일들에 대해서 디스를 하는 아주 강한 코너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한 분의 대변인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이경환 변호사님이시면서 대변인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긴장하셨어요? 한참 많이 긴장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 아닌데요? 아니요, 속마음 지금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떨리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디스를 시작하면 그래도 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방송 보는 사람이 네. 부담스럽지 않은 질문 언제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군대 다녀오셨어요? 저 군대 당연히 다녀왔죠. 그럼 혹시 군 법무관으로? 저는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먼저 사병을 거쳐서 그 후에 사법시험을 봤습니다. 병장 제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만기 제대하셨나요? 그럼요, 물론이죠. 아무 문제가 없네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질문하다가 제가 갑자기 좀 이렇게 민망한 수가 있거든요. 예. 군대 갔다 왔다고 실컷 얘기하고 있는데 아닌 경우에는 군대를 안 가신 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용서 안 되는 몇 가지 중에서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유승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병력을 거부하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려고 하지만 용서를 못 받고 있죠, 국민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 문제, 국방, 안보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요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북한 그리고 사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사드는 끊임없이 우리 대선 전국이 되어도 사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갑자기 사드와 롯데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 미사일을 막는 사드 배치 중단하라.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고 나온 겁니까? 놀랍게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기동민, 윤호덕, 이철희 의원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 24명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팩트죠? 예.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 맞는 얘기죠?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재인 대표가 처음에 사드 설치를 반대했다가 설치 수용이라고 선회했다고 하는데 왜 민주당 의원들은 당론이 모아지지도 않고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그동안 사실은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관광객을 제한하고 한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이면서 마치 갑자기 사드 배치 중단하라고 급선회 한 것이지요. 그런데요. 예. 중국은 왜 저러는 거예요? 중국은 아무래도 자기 코앞에 방어 체제가 오면 자기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사드 체계를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중국에서 그렇게 불매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왜 그들의 눈치를 이렇게 봐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사드가 사드가 아닌 중국이 주변국들에 대해서 위협적인 행위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사드는요,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 체계입니다. 방어 체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특히 민주당 사드 입장이 당대표, 당 내부 국회의원들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원래 내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싶은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론상 아무래도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는 쪽이 여론이 높으니까 그런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원래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지금 강해지고 있는 이 야당 때문에요. 정말로 우리가 야당 요구대로 사드 배치를 중단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바로 직접적으로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간접적으로 외교는 무엇보다도 일관된 정책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사드 배치에 반대해서 촛불 시위대까지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일 광주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에서 참석한 일부가 롯데백화점 광주점까지 가도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도행진에서 롯데는 사드 부지 제공을 철회하라, 롯데는 각성하라고 해서 아예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즉각 반대하는 이러한 내용의 퍼포먼스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롯데는 무슨 죄입니까, 지금? 그렇죠. 아무 죄가 없죠. 국가의 정책에 따른. 중국에서도 롯데 물건 사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롯데는 지금 한국에서까지 이러고 있습니까? 정말 이거 지금요
속보가 있었습니다. 주한 미군 사드 배치 시작했다. 발사대 2기 등 일부 한국 도착했다라고 지금 속보가 떴었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왕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이상에는 신속하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 혼란을 줄일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일관된 외교 정책의 이성을 갖다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죠. 네, 사드 배치를요 2017년 3월 6일 저녁부터 배치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대가 들어와서 배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걸 이 마당에, 이 판국에 막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정책의 변화의 시준을 중국에도 보여주고 결과적으로 안보에도 크다는 위협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요 지금 사드가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거나 예. 야당에서는 막으려고 지금 애를 쓰겠죠. 예.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굳건하게 사드는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방어하시겠습니까? 강하게 정확하게 한번 방어를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여론이 대부분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자기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의원들이 네. 최근에 들어서 자기 사드 배치를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도록 이야기를 하고 특히 현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게 해가지고 만약에 본인의 입장이 사드 배치 중단에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격을 해야 되겠죠. 자, 민주당은 지금 오락가락 지도부가 오락가락 사드에 대한 입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자, 우리 자유한국당은 일관된 사드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을 이야기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드는 당연히 배치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치되어야 된다. 이것이 시종일관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사드는요 정말로 북핵을 방어해주는 우리의 지킴이입니다. 예, 맞죠? 그렇습니다. 군대 안 다녀온 저도 아는데 그렇습니다. 왜 저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전 대표는 특전사? 네. 거길 나왔다고 들었어요. 맞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드를 반대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완전 반대는 아니죠? 지금 완전히 문재인 후보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음엔 꼭 물어보고 물어보고 오세요. 정확하게 제가 아니 우리가 방송을 하려면 정확하게 입장을 알아야죠. 참 이상한 건요. 사드는 분명히 북핵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지킴이입니다. 철갑옷이라고 할 수 있죠. 반드시 사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배치되어야 되고 우리를 지켜줘야 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명나라, 청나라 때도요. 정말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중국의 눈치를 살폈는데요. 지금도 우리는 왜 중국의 눈치를 살펴야 합니까? 중국에서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간섭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디스전에서 우리 대변인이 한마디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안보가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안보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입니다. 방금 오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요. 사드를 배치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당의 대변인들이 목소리를 듣는 디스전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각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 예비 후보들의 여러 가지 면모를 꼼꼼히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요. 대통령 후보군의 면모 디스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기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필이면 왜? 네, 처음부터 네, 제가 하필이면 코너를 신변 보호 요청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요. 지금 사드에 관한 문제, 즉 안보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같으면 저희가 오늘 화제로 여기 삼지 않았을 건데요. 사드는 국민의 안전이거든요. 그런데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 같은 건데요. 자, 대변인님. 찬성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문재인 그 전 의원님을 뵌 적은 없어서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그래서 한번 제가 쭉 찾아봤어요. 했는데 예전에 2015년도 2월 11일 날 여기 아마 국방위원회 회의록인데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드는 북한보다는 중국을 염두에 둔 무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거 중국이. 그래서 사드 체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한중 관계가 아주 훼손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셨고요. 그게 그다음- 며칠이라고 했죠? 이게 2015년 2월 11일 날. 2015년 2월 달에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었네요. 그렇죠. 이 사드 배치가 발표되기 전이죠. 이거는. 그게 예. 국방위원회 소속이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예. 그 당시에 일관되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에요. 이 반대 의사 표시가 아니고요. 네, 그건 뭐예요? 이번 쭉 그 한민구 국방장관하고 나누는 대화를 보면 계속 이거는 중국이 우려를 표시했냐 안 했냐, 반대했냐 안 했냐 이것만 계속 묻고 계세요. 왜요? 그건 그분한테 물어보셔야죠. 저는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대변인님 본인 역할이 그걸 다 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걸 쭉 보니까 네. 이분은 이 사드 배치 문제를 외교 문제로 보고 있어요. 무슨 아, 말씀이냐면 그래요? 네. 안보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북한보다는 중국을 염두에 둔 무기라는 인식을 중국이 갖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좋아요. 하시면서 그거는 이제 문재인 지금 후보가 발언이에요. 발언한 거죠. 자, 그럼 북한보다는 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요거는 이제 아마 문재인 대표께서 말한 그 배경이 이 당시 사드가 이제 그 이후에 문제가 될 때 논점이 이랬잖아요. 이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망의 하나다. 이런 관점이 하나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북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 안보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논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억하시죠? 실제로 사드는 뭘 먼저 중점으로 두고 있죠? 사드는 지금 이제 거의 국민의 그 인식이 합일돼가는 과정이 네. 이건 우리 안보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데 안보죠. 있어요. 그리고 사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죠. 방어용이죠. 방어용이죠. 그거도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방어 그러니까 체계. 방어잖아요. 우리가 네.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사드를 한다는 건 북한과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국민의 안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외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죠? 아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종합하면 네. 뭐 전략적 모호성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사드 배치는 전략적 모호성을 필요로 하는 때까지 계속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외교 문제라는 거예요. 외교 전략적 문제. 모호성.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데 말이 왜 이렇게 애매하겠어요? 저도 어려워요. 중국의 국가 안전 이익하고 네. 미국의 어떤 국방 이익하고 양쪽의 이익 사이에서 우리가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지는 애매모호하게 가다가 나중에 결정하자. 아니 외교다. 지금 우리 국민의 그 안전이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지금 문재인 후보의 입장이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후보 입장은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문재인 후보의 입장이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후보 입장은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사드 자체 찬성 반대 이런 것보다는 네. 사드의 문제를 외교 문제로 갖고 가는 거죠. 네. 갖고 가는 건데 또 이 SNS나 기타 언론에 노출된 그분의 의견을 종합하면 네. 사드 자체는 찬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필요하다. 네. 필요한데 이거를 정확히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말씀이 의사표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는 문재인 대표의 그 사드에 대한 입장은 솔직히 애매모호하다, 오리무중이다. 대변인님, 네. 대변인님 말도 전 모호해요. 아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모호한 말씀을 제가 해석하려다 보니까 모호하게 해석이 됩니다. 아니 대변인님 원래 이런 분 아닌데 오늘 왜 이렇게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지? 이에 대한 입장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요. 제가 이분 SNS 다 뒤져봤는데요. 입장을 정확히 표현한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사드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뭐 또 북한 핵과 미사일을 약간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 뭐 이런 표현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러니까 법률가시잖아요. 네. 그분도 법률가시잖아요. 너무 그 말을 법정에서 쓰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왜 그거 네, 제가 있잖아요. 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 사실은 이제 정치적 스탠스나 정치적 그 뭐 정치공학적인 부분이 들어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나 이게 지금 사드 배치라는 국가 안보 이익하고 네. 그다음에 중국이 현재 하고 있는 경제 보복이라는 우리 경제 이익하고의 충돌되는 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드 배치라는 것은 국가 존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오히려 입장이 늦어지게 되면 중국에 틈을 주는 거죠. 우리 국론이 분열되고. 그럼 제가 아프게 꼭 하나 찍어 볼게요. 네. 그 국민의 대선 표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 모호하게 예. 모호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이라는 표현이 네. 사실은 그걸 애둘러 말한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찬성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애매하고 반대하려니까 그것도 애매하니까 결국은 뜨뜻미지근 이 스탠스인가요? 아니 저는 이제 그분의 애매모호한 태도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네.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이분이 사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냐. 아 그럼 시작부터가 지금 문제가 네. 좀 잘못됐군요. 아니면 이거를 외교 문제로 보는 것이냐. 외교 문제라는 것은 우리 국가 안보 이익으로 네. 보는 거 그게 아니고 중국의 안보 이익하고 미국의 이익하고 사이의 어떤 외교 문제. 아니 그러면 이거 네. 외교로 풀면 해결돼요?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네. 그때 기억하시죠?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네. 저 더불어민주당 의원 몇 분 가셨죠. 중국에 사드 문제 외교 채널을 틀겠다고. 그때 가셨어요. 갔는데 그다음에 뭘 했는지 아 그냥 외교 채널을 틀었다 이렇게만 보도가 된 이후에 네. 성과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고. 지금 중국하고 이 문제가 생기면 얼른 가서 그 채널을 돌려야죠. 아니 근데 그때 한번 가고 또 갔잖아요. 송영길 의원이 또 갔어요. 또 그 뒤에 갔어요? 올해 네. 1월달에 또 갔단 말이에요. 근데 뭐 했어요? 그때 왕이 부장 만나서 뭐 열심히 설명하고 했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언론에는 뭐 훈계만 듣고 왔다 뭐 이런 설명도 있었죠. 만나긴 근데 만났습니까? 외교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네. 국가 안보 이익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 외교적인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또 다음 정부로 미루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네. 다음 정부를 미루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이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네네. 다음 정부로 미룰 게 아니고 이번 정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표현을 쓰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 잠깐만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대통령 후보가 다음 정부에 미루자라고 했는데 그 민주당 의원은 또 이번에 하자. 그거 각각 다양성이니까 인정해야 되는 건가요? 다양성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는 거죠. 당 안에서도요. 그렇죠. 문재인 대표께서는 이걸 외교 문제로 보시는 거고 네. 그 말씀하셨던 더불어민주당의 그 모 의원께서는 이거를 국방의 문제로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유부단하는 얘기까지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요. 이 이야기 우유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한 분이 있어요. 네.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청산돼야 할 낡은 기득권 무능하고 우유부단해라고 얘기를 했네요. 제가 한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요. 우리 기사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우유부단.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 명예훼손 아닌가요? 같은 표현이시니까 아마 그렇게 명예훼손은 이제 고소고발이 들어가야 네. 법적 책임을 이제 지는 건데요. 네. 그 뒤엔 뭐 그런 법적 공방이 없었던 것 같고 무능까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우유보다는 사실 우리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상당히 피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문재인 후보의 문제점은 우유부단함이네요. 우유부단함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적반하장이 나을까요? 우유부단이 나을까요? 적반하장 우유부단. 적반하장이 낫죠. 그렇죠. 우유부단이 애매하죠. 우유부단은 행동 안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적진에서 전쟁터에서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령이나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하고 지휘관한테 딱 물었는데 어쩌지 이러면 어떻게 되죠? 전쟁 지죠. 부하 다 잃고. 자, 지금 사드 문제를 다음 정부에 넘긴다라고 일단 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문재인 후보는 결정을 안 내릴 것 같습니다. 본인은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어쨌거나 다양성이라고 하면서 투트랙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계속되게 되면은 당 안에서 목소리가 합쳐져서 사드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게 될까요? 사드에 대해서 글쎄 문재인 전 의원께서 만약 후보자로 선출이 된다면 네. 지금 현재 같은 입장을 똑같이 견지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현재 입장과 같이 당론으로 똑같이 사드 반대 네. 또는 뭐 재검토 이런 문제를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네. 그 투트랙이 낫거든요. 표를 흡수하는 데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고려 하에 아마 현재 입장을 고수하게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오히려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명확히 입장 발표를 했잖아요. 사드 이 문제는
외교 문제라기보다는 국방의 문제고 국방의 문제에 있어서는 왈가왈부가 없다. 이거는 한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미 당론을 정해서 명확히 발표했어요. 그럼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뭐 확실하게 사드는 국민의 안보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는 표를 생각해서 우유부단하지만 우린 정확하게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지금 굳힌 거네요. 그렇죠. 네. 이것이 그 한 가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것인데 옛날에 2007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2007년요? 유럽 쪽에. 네네. 그 당시에도 이 사드와 같은 이런 부분이 네. 이제 미국이 그 이란 핵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폴란드나 체코 이런데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네. 체계를 하자. 아, 그렇죠. 네, 이랬는데 러시아가 지금 중국의 역할을 한 거죠. 러시아가 똑같이 반대를 했고 강하게 또 국론 분열이 됐어요. 그 폴란드하고 그 당시에도요. 체코에 그 국론 분열이 극심하게 됨에 따라 사드 배치가 철회된 적이 있거든요. 이거를 중국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우리 또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용하고 있어요. 이용한다고 또 이미 발표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그 지도자를 하겠다고 나서시는 분들이 국론을 통합할 때예요. 근데 중국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는 너희가 왜 우리 문제에 나서느냐 저기 좀 가라 이렇게 말 왜 아무도 못해요? 하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 자유한국당 하고 아 있잖아요. 우리 말고요. 네. 우리 말고 우리는 하는데 옆에서 다 나서서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후보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네. 이게 어떤 정권을 갖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네. 국론을 통일시켜서 한 방향으로 리딩을 하는 게 좋지 끌고 가야지 국민들만 계속 따라가잖아요. 그럼 리더가 아니죠. 그건 팔로워지.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 배치 신중론에 대해서 한마디 했었죠. 예,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문 전 대표의 입장은 이게 중요합니다. 북한이나 중국의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엄청난 불안감으로 다가온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의 책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 문제는 미국이 주장하는 바, 우리가 주장하는 바, 중국이 주장하는 바, 북한이 주장하는 바 각기 국익에 맞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실 분들은 우리 안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국민을 이끌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요, 저희가 생각하는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님, 이제 후보가 되셨으니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큰 꿈을 갖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요, 이도 저도 아닌 정말 중간을 택하는 사람을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요 중앙선을 침범하면 사고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떤 것을 확실하게 선택하는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차라리 정말 당당하게 하나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자, 대변인님, 디스전에서 이제 이 부분에 문재인 후보에게 한마디 디스해 주세요. 디스가 아니고 이건 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부탁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리더라는 분들은 국민의 통합에 앞장서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봉합하는 게 리더의 몫이지 일어난 갈등을 부추겨서 갈등을 키우는 것은 이것은 사회단체, 이익단체들이 할 일입니다. 이 점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디스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사드는 끊임없이 우리 대선 전국이 되어도 사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갑자기 사드와 롯데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 미사일을 막는 사드 배치 중단하라.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고 나온 겁니까? 예, 놀랍게도 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기동민, 윤호덕, 이철희 의원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 24명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팩트죠? 예,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 맞는 얘기죠?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재인 대표가 처음에 사드 설치를 반대했다가 설치 수용이라고 선회했다고 하는데 왜 민주당 의원들은 당론이 모아지지도 않고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예, 민주당 그동안 사실은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관광객을 제한하고 한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벌이면서 마치 갑자기 사드 배치 중단하라고 급선회 한 것이지요. 그런데요, 예, 중국은 왜 저러는 거예요? 중국은 아무래도 자기 코앞에
방어 체제가 오면 자기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사드 체계를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중국에서 그렇게 뭐 불매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 우리가 왜 그들의 눈치를 이렇게 봐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사드가 사드가 아닌 중국이 주변국들에 대해서 위협적인 행위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사드는요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 체계입니다. 방어 체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특히 민주당 사드 입장이 당 대표, 당 내부 국회의원들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원래 내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싶은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론상 아무래도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는 쪽이 여론이 높으니까 그런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원래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지금 강해지고 있는 이 야당 때문에요. 정말로 우리가 야당 요구대로 사드 배치를 중단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바로 직접적으로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간접적으로 외교는 무엇보다도 일관된 정책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사드 배치에 반대해서 촛불 시위대까지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일 광주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에서 참석한 일부가 롯데백화점 광교점까지 가도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도 행진에서 롯데는 사드 부지 제공을 철회하라, 롯데는 각성하라고 해서 아예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즉각 반대하는 이러한 내용의 퍼포먼스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롯데는 무슨 죄입니까 지금? 그렇죠. 아무 죄가 없죠. 국가의 정책에 따른. 중국에서도 롯데 물건 사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롯데는 지금 한국에서까지 이러고 있습니까? 정말 이거 지금요 속보가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시작했다. 발사대 2기 등 일부 한국 도착했다라고 지금 속보가 떴었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왕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이상에는 신속하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상 혼란을 줄일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일관된 외교 정책의 이성을 갖다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죠. 네, 사드 배치를요 2017년 3월 6일 저녁부터 배치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대가 들어와서 배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걸 이 마당에 이 판국에 막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정책의 변화의 시준을 중국에도 보여주고 결과적으로 안보에도 크다는 위협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요 지금 사드가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거나 예. 야당에서는 막으려고 지금 애를 쓰겠죠. 예.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굳건하게 사드는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방어하시겠습니까? 강하게 정확하게 한번 방어를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여론이 대부분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자기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의원들이 네. 최근에 들어서 자기 사드 배치를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도록 이야기를 하고 특히 현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게 해가지고 만약에 본인의 입장이 사드 배치 중단에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격을 해야 되겠죠. 자, 민주당은 지금 오락가락 지도부가 오락가락 사드에 대한 입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자, 우리 자유한국당은 일관된 사드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을 이야기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드는 당연히 배치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치되어야 된다. 이것이 시종일관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사드는요 정말로 북핵을 방어해주는 우리의 지킴이입니다. 예, 맞죠? 그렇습니다. 군대 안 단. 네, 시청자 여러분, 두 번째 코너는 디스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당의 대변인들이 각 당 또는 정치권에서 나온 적반하장 아주 어이없는 일들에 대해서 디스를 하는 아주 강한 코너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한 분의 대변인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이경환 변호사님이시면서 대변인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긴장하셨어요? 한참 많이 긴장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 아닌데요? 아니요, 속마음 지금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떨리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디스를 시작하면 그래도 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방송 보는 사람이 네.
부담스럽지 않은 질문 언제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군대 다녀오셨어요? 저 군대 당연히 다녀왔죠. 그럼 혹시 군 법무관으로? 저는 능력이 모자라 가지고 먼저 사병을 거쳐서 그 후에 그러면 사법시험을 봤습니다. 병장 제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만기 제대하셨나요? 그럼요, 물론이죠. 아무 문제가 없네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질문하다가 제가 갑자기 좀 이렇게 민망한 수가 있거든요. 예. 군인 군대 갔다 왔다고 실컷 얘기하고 있는데 아닌 경우에는 군대를 안 가신 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용서 안 되는 몇 가지 중에서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유승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병력을 거부하고 예. 지금도 계속 들어오려고 하지만 용서를 못 받고 있죠, 국민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 문제, 국방, 예. 안보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요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북한 그리고 저도 아는데 그렇습니다. 왜 저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전 대표는 특전사? 네. 거길 나왔다고 들었어요. 맞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드를 반대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완전 반대는 아니죠? 지금 완전히 문재인 후보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음엔 꼭 물어보고 오세요. 물어보고 정확하게 제가 아니 우리가 방송을 하려면 정확하게 입장을 알아야죠. 참 이상한 건요. 사드는 분명히 북핵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지킴이입니다. 철갑옷이라고 할 수 있죠. 반드시 사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배치되어야 되고 우리를 지켜줘야 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명나라, 청나라 때도요. 정말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중국의 눈치를 살폈는데요. 지금도 우리는 왜 중국의 눈치를 살펴야 합니까? 중국에서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간섭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디스전에서 우리 대변인이 한마디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안보가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안보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입니다. 방금 오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요. 사드를 배치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당의 대변인들이 목소리를 듣는 디스전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각 후보들의 대통령 후보 예비 후보들의 여러 가지 면모를 꼼꼼히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